반갑습니다. 오늘 개념원리 202페이지의 2차 부등식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오늘 배울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기본기 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 잘 듣고 이 2차 부등식 풀이하는 법과 또 특수한 케이스 형태들을 한번 좀 잘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시작할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2차 부등식이 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뭐 얘가 무엇인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2차식이 있고 부등호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진다면 이게 바로 무엇이다? 2차 부등식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2차 부등식이 돼야 되니까 A는 0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리고 부등호도 이쪽으로만 열려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열려있을 수도 있고 등호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충분히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1차 부등식을 생각해서 푸는 건 아니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보면서 부등식을 풀이를 생각을 할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바로 쌤이 여기 적어 놓은 이 식의 해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 놈은요, 지금 좌변에 있는 이 식 있죠? 여기에 y를 붙여서 함수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우변에서 0 있죠? 여기에도 y를 붙여서 요것을 함수화 시켜줘요. 알겠지? 그래서 이 2차 함수와 이 y는 0. y는 0이라는 게 이게 누구 축이죠? x축으로 의미를 하죠. 자, 얘와 얘를 기준으로 얘가 y는 0보다 이것을 바로 저기 있는 2차 부등식의 해라고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볼게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어디 부분에 있는? 윗부분에. 이게 왜 윗부분이냐면 지금 여기가 더 크다라는 것을 지금 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만약에 이게 반대로 바뀐다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어디 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x값의 범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요런 개념으로 가야 되겠고요. 바로 쌤이 예를 하나 잡아보도록 할게요. 좀 쉬운 거.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라는 이 2차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요 좌변에 있는 식을 2차 함수로 생각하고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자, y는 자, 이런 상황에서 얘가 1, 3, 마마 이런 식으로 본다면 절편이 뭐 또는 뭐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1 또는 3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죠. x절편을 쌤이 구해준 겁니다. 됐니? 자, 이 x절편을 왜 구했냐?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리기 위해서요. x축 기준으로 x절편이 1, 3 나오고 이거 어디로 볼록인 거죠? 아래로 볼록인 거죠? 그럼 아래로 볼록에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라는 거야. 자,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이걸 풀기 위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더 윗부분에 있는 쌤이 다시 한번 덧칠해 볼게요.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누구 값의 범위? x값의 범위.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 부분에서 x값의 범위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을 얘기를 해요. 되셨나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걸 만족하는 해는 x가 1보다 무엇하고 작고 3보다 무엇하다 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x가 1보다 크고요. 또는 x가 3보다 x가 1보다 작고 x가 3보다 무엇하다 크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거야. 되겠니?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 부등호를 쌤이 바꿔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바꿀 거야. 원하는 건 이 2차 함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원하는 거죠. 그러면 작다, 아랫부분 얘기하는 거야. 또는 같아도 되니까 여기부터 해서 쌤이 연두색으로 덧칠하고 있는 이 부분의 x값의 범위를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 대한 해는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무엇하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어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은 그래프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2차 부등식을 이제 많이 풀 건데 그럴 때마다 그래프를 다 그리고 이걸 이제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냐? 그건 또 아니겠죠. 그쵸? 자, 지금부터 간단한 방법을 한번 쌤이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잡았을 때 일단은 근이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해줍니다. 쌤이 지금 얘기하는 건 두 근이 나오는 상황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 있는 방정식을 풀어서 2, 3 마마주면 근이 나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뭐 또는 뭐가 나옵니까? 2 또는 3이 나와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두 근을 기준으로 자, 최고차항 계수를 양수로 만들 때예요. 양수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부동어가 있다 하면은 여기 아자를 한번 붙여보면 됩니다. 자, 아자를 붙이면 자, 이게 가처럼 보이니 사처럼 보이니? 가처럼 보이죠? 나 지금 강요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가처럼 보이지? 그럼 가장자리 범위라고 생각하면 돼. 가장자리니까 바깥 범위. 알겠죠? 그러니까 2랑 3이 근으로 나오는데 2랑 3을 기준으로 바깥 범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해를 얘기를 한다면 x가 2보다 작고 또는 x가 3보다 무엇하다? 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근데 만약에 쌤, 그러면 이게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열려 있으면요. 자, 이걸 또 해석을 다시 하는 거야. 여기다 아자를 붙여봐. 그러면 사처럼 보이니? 가처럼 보이니? 사처럼 보이죠? 사이값이라는 거야. 2랑 3의 사이. 됐습니까? 지금 두 근이 2랑 3이 나왔죠? 이랬을 때는 x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따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경우는 x제곱의 개수가 무엇일 때 기준이다? 양수일 때 기준으로 푸는 법을 그냥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렇게 풀어가는 걸 알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건데 생각을 해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항상 두근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2차 방정식 풀면 중근이 나올 수도 있고 허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근이 두 개가 아니라 뭐 한 개던가 안 나오면 어쩝니까? 그 경우는 또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또 해줘야 돼요. 자, 지금부터 그걸 한번 알아볼 건데 그걸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내용만 좀 더 보고 갑시다. 자,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보고 갈 건데 여기 있는 이 부등식을 푼 개념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유형의 한 문제씩은 또 나와지거든요. 자, 요런 형태예요. fx가 gx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만족시키는 범위를 우리가 한번 잡아보고 갈 건데 이거랑 동일한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좌변과 우변에 있는 걸 함수화 시켜줘요. y는 fx랑 y는 gx라는 두 함수를 봤을 때 y는 fx가 gx보다 더 어쩌길 원하고 있죠? 크거나 같길 원하고 있지. 그러니까 더 위쪽에 있는 x값의 범위를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fx를 쌤이 지금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로 그려놨고 gx를 이런 직선으로 그려놨습니다. 이랬을 때 아래로 볼록인 게 더 큰 게 어딘가를 얘기를 해주면 돼요. 자, 지금 딱 봤을 때 느껴집니까? 어디가 더 크다라는 건지? 직선보다 더 위쪽에 있는 부분이 여기랑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빨간색인 경우에 2차 함수가 더 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곳의 범위는 여기 x 좌표가 0이지 않습니까? 0보다 더 무엇하다? 작다. 그리고 지금 등호도 들어가집니다. 여기가 등호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또는 뭐보다 크다? 알파, 베타, 감마라고 잡아놨어요. 감마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되겠어요? 자, 이런 뭐 단순한 2차 부등식도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그래프의 관계도 충분히 나와질 수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2차 부등식에서 해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쌤이 먼저 표를 좀 작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내 봤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2차식 꼴에서 A, B, C 개수를 가지고 이런 판별식을 쌤이 적어 놨어요. 이런 판별식을 기준으로 우리가 해가 어떻게 나와지는지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먼저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라고 한다면 실근이 몇 개가 나와지는 거죠? 2개가 나오는 거지.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됐니? 그러면 요런 2차 함수 그래프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A가 0보다 클 때를 기준으로 무조건 보는 겁니다. 알겠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에서 D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X축과 교점이 몇 개 생기는 걸 우리 예전에 공부했었냐면 2개 생기는 걸 공부를 했었어요. 그럼 2개가 생기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래프가 항상 이런 꼴로 표현이 되게 되겠죠. 교점이 2개 나와지니까 그때 이 두 교점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2차 부등식. 2차 함수가 0보다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큰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되니까 x가 알파보다 작고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해를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는 2차 함수가 0보다 작다. 그러니까 2차 부등식 푸는 건데 아랫부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럼 x값의 범위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거 풀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위쪽인데 0도 들어간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렇게 이제 봐줄 수 있어. 자, 쭉쭉 갑니다. 요거 뭐 쉽죠?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것까지는 아까 우리가 사실 조금 해봤던 그런 꼴이었어.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안 해봤으니까 좀 더 집중을 해보고요. 자, 만약에 판별식 D가 0이 됐다라고 칩시다. 0이 됐다라는 건 X축과 교점이 몇 개 있다라는 걸로 봐야 될까요? 1개 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쵸? 1개 있다. 라고 하면은 X축에 우리가 접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여기 접하는 지점을 알파라고 놓고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자, 여기 좀 크게 쓰면 0보다 크면 X축 윗부분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다 윗부분에 있네 라고 얘기를 하다가 마침 여기 뭐 되는 지점이 있냐? 0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럼 요거는 탈락이야. 0보다 뭐 해야 되니까? 커야 되니까. 그 다음 그 이유는 또 다시 0보다 무엇하다?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빨간색 부분의 범위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누구 지점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까? 0이 되는 알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x는 무엇이 아닌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0보다 작은 부분. 자,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들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해가 없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아까 전에는 크다라고 해서 알파를 제외를 했는데 지금은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알파까지 다 포함시켜주는 거야. 그럼 전부 다 만족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는 해를 뭐라고 적을 거냐? 모든 실수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경우 0보다 작은 거는 아까 없었지. 근데 지금은 무엇 해도 되냐면 같아도 돼요. 그러면 이 그래프 중에서 0과 딱 같아지는 지점 한 부분은 있잖아. 무엇일 때입니까? 알파일 때죠. 그러니까 그때는 범위가 아니라 그냥 딱
이런 알파 값으로 나와진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판별식을 썼는데 D가 0보다 작아요. D가 0보다 작다라는 건 X축과의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아래로 볼록인 게 X축과 교점이 없으면 이렇게 그래프가 떠 있습니다. 자, 지금 쌤이 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떠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어려운 유형 문제 풀 때도 많이 쓸 거니까 좀 받아들여 주시고요. 이렇게 그래프가 떠 있을 때 0보다 큰 부분 있어, 없어? 전부 다 크죠. X축 전부 다 X축보다 위에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해가 어떻다? 모든 실수이다 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때는 또 해가 없다. 세 번째,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뭐 다 크거나 같은 거 맞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모든 실수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0보다 작은 부분도 없고 같은 부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해가 없다. 이렇게 봐줄 수 있겠지.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을 푼다고 해서 무조건 두근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근이 나올 때랑 허근이 나올 때 어떤 식으로 해를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지금은 쌤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는 것만 알려줬단 말이야. 근데 이걸 풀 때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얘가 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쌤이랑 지금 간단한 예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 첫 번째예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이거 한번 풀어볼 건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을 풀려면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면 됩니다. 근데 이걸 해를 구해보려니까 이거 무슨 근 가지는 식이라는 거 캐치할 수 있어? 중근 가지는 식이라는 걸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되겠어요? 쌤, 해가 하나밖에 안 나온대요. 자, 그때는요, 그래프를 그려서도 풀고 아니면 식으로도 풀어도 됩니다. 두 가지를 다 보여줄게. 얘를 2차 함수로 본다면 y는 x-2의 제곱이 되지? 그치? 그러면 이걸 아래로 볼록이라고 보고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인 거야? 2,0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그래프가 항상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러면 대답해봐. 0보다 큰 부분이라고 한다면 다 큰데 누구를 딱 제외하고 큽니까? 2를 제외하고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됐니?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식으로 푼다는 것은 이겁니다. 얘를 이렇게 써보자. 요렇게 쓰고 해석을 하는 거야.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x값은 다 실수기 때문에 뭔가를 제곱해서 0보다 크다. 항상 크다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일단 다 거의 웬만해서는 크긴 큰데 0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0이 되게 하는 x값이 얼마일 때입니까? 2일 때니까 누구만 제외해주면 될까? 2만 제외해주고 다 성립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항상 제곱하면 0보다 큰 거 맞는데 누구일 때만 x가 2일 때만 0이 딱 되니까 걔는 제외하겠다. 그래서 2가 아닌 모든 실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되겠어? 만약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얘를 만족하는 x값을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항상 0보다 큰 것도 맞는데 무엇 할 수도 있어? 그럼 이거는 성립 안 하는 x값이 있니? 없지, 그치? 그럼 이 상황에서는 해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냐? 모든 실수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부등호 바꿀 거예요. 0보다 작다. 식을 보고 대답을 하는 거야. 제곱을 했는데 0보다 작다? 그런 값이 존재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는 해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등호도 한번 넣어볼게요. 제곱을 했어. 0보다 작을 수는 없는데 무엇 할 수도 있니? 0이 될 수는 있지, 그치? 그러니까 딱 얼마일 때만 지금 성립이 됩니까? 그렇지. x가 2일 때만 성립한다라고 봐줄 수 있는 거야. 되겠어요? 자,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그래프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식을 보고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자, 지금은 쌤이 이렇게 중근 나오는 예를 들어 드린 거고요. 이제 세 번째로 허근 나오는 예를 보여드릴게요. x제곱 마이너스, 그냥 쉬운 걸로 가겠습니다. 2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자, 요걸 한번 풀어볼게요. 얘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근을 구해보려고 하니까 판별식 한번 잠깐 구해볼게요. b' 제곱하면 1이고 마이너스 ac 하니까 0보다 어째? 작게 나와. 그 말인즉슨 무슨 근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허근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되겠어요? 자, 그럼 허근을 가질 때 이런 상황을 다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자, 이걸 함수로 생각을 해봐봐. y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렇게 표준형 고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죠? 1,2가 돼요. 뭐 자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1,2 해주고 아래로 볼록을 이렇게 그려줄 수 있어. 그럼 이런 그래프에서 0보다 큰 범위, 이거 전부 다 0보다 큰 건가요? X축보다 위에 있습니까? 전부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 상황일 때는 해가 어떻다라고 볼 수 있냐면 모든 실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0보다 크거나 같다. 쌤이 이렇게 고칠 거야. 그래도 해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실수가 된다라는 거죠. 되겠어요? 자, 0보다 작다라고 고치면은 이걸 만족하는 범위가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0보다 작거나 같다. 아무것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가 없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어. 오케이? 자, 이렇게 가는데 요거를 식으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걸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보세요. 오케이? 고쳐보면 x-1의 제곱 플러스 2야. 얘가 0보다 크다. 이걸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 봐봐. 앞에 것만 보세요. 제곱을 하면 무조건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0보다 크거나 같지? 근데 거기에다 얼마까지 더하고 있어? 2를 더하면 0보다 무조건 큰 거 맞아, 아니야? 맞는 거야. 그러니까 x값 아무거나 넣어도 여기는 0보다 크거나 같고 거기다 2까지 더해버리면 무조건 0보다 무엇하다라고 볼 수 있다? 크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해가 모든 실수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등호 들어가도 해가 어떻게 될까? 모든 실수가 나와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부등호를 바꿔. 이런 식으로 바꿔. 아니, 이 제곱한 것조차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에다 2까지 더하고 있어. 그럼 이게 0보다 작을 수가 있겠니? 절대 없지, 그치? 그러니까 식을 보고도 이렇게 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던가 아니면은 완전 제곱식 고치고 이제 표준형 꼴로 나타냈을 때를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오케이. 자, 우리가 정말 기본적인 2차 부등식 푸는 방법. 해가 2개 나왔을 때 요것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아까 쌤이 알려준 사이값, 가장자리값 그런 방법을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근을 가질 때, 허근을 가질 때 어떤 식으로 나와지는지 그래프로도 해석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식으로도 잘 풀어가야지 응용되는 것들을 잘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되겠어요? 자, 쌤이 지금 한 얘기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206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여기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만 확실하게 해줘도 되겠고요. 지금부터 쌤이랑 209페이지에 있는 예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딱 봤을 때 2차 함수 2개 같아 보이는데요. 그쵸?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인 게 2개가 있습니다. 이때 요런 부등식을 풀어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아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쌤이 잠깐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냥 쉽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각각 함수 취급을 했을 때 얘는 fx가 gx보다 더 어디 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fx라는 것은 지금 보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예요. 아래로 볼록인 게 또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는 거 이해합니까? 오케이?
이 노란색 부분의 x값의 범위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지금 등호 안 들어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시키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자, 이 노란색 부분의 x값의 범위는 몇부터 몇까지가 될까요? 0부터 얼마? 3까지 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얘가 조금 여러분 귀찮아할 수도 있는데요. 두 개를 곱해가지고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케이스로 두 가지를 나눠야 돼. 뭐냐? 두 개 곱했는데 0보다 커야 돼. 그럼 둘 다 부호가 어때야 될까?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fx가 0보다 클 때 gx도 0보다 커야 될 수도 있고, 또는 fx가 0보다 작을 때는 gx도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되겠어요? 자, 이걸 이제 놓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그대로 계속 갑니다. fx가 0보다 큰 범위는 x축 기준으로 윗부분이죠. 그러면 요 부분과 요 부분입니다. 동의하나요? 그럼 요거는 이제 얘기를 할게. 0보다 작고 2보다 무엇해? 0보다 작고 2보다 크다. 요 또는이에요. 그 다음에 gx가 0보다 크다. gx가 0보다 크다. 위로 블록인 게 x축 위쪽에 있는 부분은 요거죠. 동의하니? 0부터 얼마까지야? 4까지야. 했을 때 이 두 개에 대한 공통된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0보다 작은 부분은 여기 공통이 없어. 그럼 2보다 크면서 뭐보다 어쩌면 될까? 그렇지. 그래서 요렇게 범위가 하나가 나와지고, 또 요것도 해야 돼. 요것도 해야 돼. f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요 아래쪽에 있는 이거죠. 몇부터 몇 사이 범위입니까? 되는 거죠? 0부터 2. 그렇지. 0부터 2까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g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자, 여기랑 여기에요. 0보다 작고 4보다 큰 범위가 됩니다. 또는, 자, 그랬을 때 공통된 범위는요, 0보다 작은 부분은 없고요. 그치? 야, 이거는 공통된 부분이 있어, 없어? 0보다 작고 4보다 커. 그리고 0과 몇 사이야? 2 사이가 되면은 공통된 부분이 지금 생기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상황에서는 해가 없다라고 봐주는 게 맞겠네요. 되셨나요? 자, 쌤이 지금 처음 설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세세하게 나눈 거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적응되고 하면은 그래프만 딱 보고도 그냥 범위를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클 때 큰 부분이 어딘지, 작을 때 작은 부분이 어딘지 충분히 캐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되겠어요? 오케이.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12번의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2차 부등식을 푸는 건데요. 일단 한쪽으로 다 정리해놓고 문제를 풀어가보자. x제곱 이항시키고, 그렇지. 자,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요, 여러분들 그냥 해가 어떻게 나와지는지를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이거 크로스 공식 쓴다면 2, 3 마이너스 줘서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죠. 몇 개 있는 겁니까? 2개 있는 거야.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를 생각을 하고, 근이 마이너스 2 또는 3이 나오니까 절편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겠죠? 이런 상황에서 0보다 뭐한 범위? 크거나 같은 범위.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x값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보다 무엇하고? 작거나 같고,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뭐 이제 이 두근이 나온다면 맨날 그래프 안 그리셔도 된다라고 했죠? 여기 앞에 개수가 양수일 때 기준으로 두근이 나왔을 때 쌤이 이쪽에다가 아자를 붙여보라고 했어. 가장자리야, 사이값이야? 가죠. 그러니까 가장자리, 바깥범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두근 마이너스 2랑 3의 바깥범위 되겠니? 이렇게 풀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2번 봅시다. 일단은 x제곱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 놓는 게 좋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곱해줍니다. 부등호 바뀌어야 되겠죠? 일단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 완전 제곱식인 건 여러분들 딱 눈에 띄일 거고요. x-8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봐지는 건데, 제곱이에요. 실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다라고 일단은 생각은 할 수 있겠죠. 대신 무슨 경우도 나와지지? 0이 되는 경우도 나와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곱하면 일반적으로 0보다 커. 대신 누구만 아니면 될까? 0만 아니면 되니까 0이 되게 하는 누굴 제외해? 8을 제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8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얘를 그래프로도 생각을 해보면 y는 이렇게 줬을 때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지? 8,0인 거야. 그러면 아래로 볼록에서 여기가 8인데 0보다 큰 부분, 거의 0보다 커요. 단 딱 요 접하는 부분만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8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넘어갈게요. 한쪽으로 정리를 다 해놓고 문제를 살펴봅시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해줍니다. 부등호 바꿔주고. 자, 지금 봤을 때 이거 이제 근이 나와지나요? 중근도 아니죠, 그쵸? 판별식을 한번 써보는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이게 뭐가 나옵니까? 0보다 작게 나와지겠죠, 그쵸? 그러면 d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은 그 x축과 교점이 있다라는 걸까, 없다라는 걸까? 없다라는 거죠. 허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생각했을 때 x축과 교점이 없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x축과 교점이 없으려면 이렇게 떠 있어야 됩니다. 좋았어. 굿. 알겠지? 이런 그래프가 이제 그려진다는 걸 바로 생각해주면 너무 좋아. 알겠죠? 여러분이 계속 이제 표준형 고치고 문제를 막 풀려다 보면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 그려주면 좋고요.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존재합니까? 안 하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해가 어떻다? 없다. 이렇게 봐주는 거야. 되겠니? 자, 지금은 판별식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프 개형을 얘기를 해봤고요. 식으로도 한번 해가 볼게요. 알겠죠? 식으로 한다는 건 이걸 표준형 고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반땡해서 제곱하면 2분의 5를 제곱하는 거기 때문에 4분의 25를 더하고 4분의 25를 빼줘야 돼요. 자, 식을 좀 더 정리하겠습니다.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에다가 얘가 4분의 36이니까 4분의 11 이렇게 나와지거든. 조금 귀찮게 생겼죠? 자, 그런 상황에서 봐봐. 제곱을 하면 무조건 0보다 무엇합니까? 크거나 같아요. 근데 거기 하다못해 거기에다가 4분의 11까지 더해버리면 0보다 무조건 커버리겠죠. 0보다 작을 수 있을까? 같을 수 있을까? 안 되겠죠. 그쵸?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알겠죠? 이걸 확실하게 뭐 그냥 방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를 해야 어려운 것들도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요.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3번 풀어볼게요. 지금 세 문제 있는데 일단 두 개만 먼저 적어봤어요. 절대값 들어가 있는 2차 부등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 푸는 것을 공부를 해봤었는데요. 절대값이 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절대값을 풀어줄 생각 해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양수가 되고 음수가 되게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범위를 나눠놓고 문제를 그냥 쭉 풀어가면 됩니다. 그냥 귀찮은 것 뿐이야. 알겠지? 자, 여기는 0 되게 하는 값이 얼마죠? 1이지. 그러면 얘는 첫 번째로 1보다 작을 때랑 두 번째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나눠놓고 문제를 풀어줄 겁니다. 식을 쭉쭉 적을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거는 음수일 때죠. 그럼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3 쓰고 x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주겠습니다. 되겠어요? 자, 정리합니다. 이제 계산은 쭉쭉 해줄 거고 마이너스 3x 넘어가서 플러스 x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6 되겠니? 자, 인수분해가 지금 가능합니다. 2랑 3 마이너스 주면 두 근이 나와져요. 2랑 마이너스 3 그리고 아자를 붙여보세요. 사이값이야 가장자리값이야? 사이값. 그러니까 지금 나온 마이너스 3과 2 사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3과 2 사이 이렇게 이제 해주면 답이 아니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이걸 풀기 위해서 x가 1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해놨잖아. 그러니까 요 범위에 만족하는 해를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1보다는 일단 작아야 되는 거야. 얘랑 얘 공통 범위를 적으셔야 됩니다. 1보다 작지 않은 값도 여기 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2까지 다 가는 게 아니라 뭐보다는 작다? 1보다는 작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시면 수직선상에 놓고 공통범위 찾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양수니까 그대로 풀려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5x 이렇게 됩니다. 얘는 근이 0 또는 뭐가 나와요? 5가 나와지겠죠, 그쵸? 그리고 아자를 붙여보니까 또 사이값 범위가 돼요. 근이 0이랑 5 나오고 사이값이니까 x값의 범위는 0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봐줄 수 있는데 됐니? 자, 그랬을 때 아까랑 똑같습니다.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해를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범위는 1보단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다? 5보다 작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됐어? 자, 해서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 범위를 두 군데에 나눠놓고 해를 구했거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두 가지를 다 적어야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연결이 된다. 연결이 된다는 게 뭔 말이냐?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해인데 1 포함해서 또 얼마까지 해라는 거야? 5까지 해야. 그럼 이걸 굳이 따로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실제로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x가 얼마까지는 쭉 간다? 5까지 쭉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어짐이 없으면 그냥 따로따로 쓰면 됩니다. 또는 해가지고. 되겠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얘도 풀어볼 거예요. 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 다른 방법은 3번에서 쌤이 써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냥 풀어볼게요. 0 되는 값 기준이죠,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x가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로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이거 쭉쭉 풀겠습니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달아주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지. 됐어? 1, 3 하면 바로 인수분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두 근이 뭐랑 뭐가 나와져? 그렇지.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 나와지고 아자 붙여보니까 사이값을 의미를 하는 거죠. 됐니? 그러면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요렇게 되는 거야. 자, 0보다 작은 부분 안에 이거 다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거 자체가 그냥 해가 되는 거 맞아. 됐지? 자, 이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x제곱. 얘는 양수니까 이대로 나와지겠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 1, 3 주고 마마 주면은 또 근이 나와지지. 두 개 나와집니다. 1이랑 얼마가 나와? 3이 나와. 그리고 사이값이야 또. 그러면 1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다? 3보다는 작다. 이렇게 이제 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됐지? 자, 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안에 얘가 또 다 들어가네요. 그러면 우리는 해를 얘 또는 요놈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쌤이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이 절대값에 대한 성질을 보면서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 절대값 x를 제곱한 거나 그냥 x를 제곱한 거랑 같습니다. 왜냐면 절대값 취하면 무조건 부호가 뭐죠? 플러스인데 거기서 또 제곱하면 그냥 플러스 값으로 생각이 되겠죠? 만약에 이제 x가 음수라고 하더라도 제곱하면 부호는 무조건 뭘로 바뀝니까? 플러스로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제곱, 세제곱은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제곱일 때는 그냥 이게 성립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해서 여기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됐니? 그러면 여기에서 절대값 x라는 애를 쌤이 라지 a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그럼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지는 거지.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건 그냥 절대값이 없는 거잖아. 그럼 1, 2 마이너스 여기다 주면 되는 거네요. 그치? 그럼 여기다 아자를 붙이면 사이값이에요? 가장자리 값이에요? 그럼 결국 a가 지금 근이 마이너스 2랑 1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a가 작거나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1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a 자체가 아까 무엇이었냐면 절대값 x였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면 되는데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습니까? 없죠. 여기서는 해가 없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걸 해석하면 되지. 이거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거야.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음수 쪽에서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고요. 양수 쪽에서는 무엇 해야 되지? 그렇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풀어낼 수 있는 거죠. 되겠어요? 자, 지금 3번도 요거랑 똑같이 풀어도 됩니다. x 0 기준으로 나눠도 돼.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또 할 줄 알면 문제를 또 보다 쉽게 또 풀어갈 수 있을 때도 있어요. 됐니? 그래서 쌤이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린 거고요. 잘 안 되면은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확실하게 쓸 수 있도록 해봅시다. 되겠죠? 자, 오늘 2차 부등식 기본적인 풀이하고 있는데 마지막 활용 문제 하나만 더 해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마지막 14번입니다. 식 세우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거의 중3 때부터 많이 해왔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요런 꽃밭이 있는데 잔디가 있어요. 이때 요런 도로를 낸다라고 했습니다. 폭을 x라고 잡아봅시다. 이렇게 폭을 x인 도로를 냈을 때 남아있는 부분의 넓이가 200 이상이 되길 원하고 있어요. 그때 최대 폭을 구해보시오. 일단 여러분들 이거 합쳐서 문제 푸는 건 알고 있죠? 요렇게 모아주는 겁니다. 그치? 모아줘서 이 부분이 200 이상이 되길 원하고 있어. 여기가 지금 x고 여기도 이제 똑같이 x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는 30 마이너스 x라고 봐주면 되고 여기는 얼마나 됩니까? 20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주면 돼.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가로 세로 이제 두 개 곱해주면 되겠죠. 이랬을 때 이 넓이가 200 이상이 되길 원하고 있어. 자, 이거 풀어주면 됩니다. 가볼게요. x제곱 나와지고 마이너스 50x 600이죠? 근데 200 넘어와서 빼면 400. 자, 2차 부등식인데 이거 단순하게 인수분해 됩니다. 맞죠? 근이 두 개가 나왔어. 그럼 이제 10이랑 40 나왔으니까 아자를 붙여봅니다. 사이값이야? 가장자리야? 가장자리야. 그럼 가장자리이기 때문에 x가 1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는 x가 4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랬을 때 최대 폭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생각해봐봐. 이거 지금 여기 길이가 30밖에 안 되는데 4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니? 안 되겠죠. 만족하는 것은 요거고요. 만족하는 x값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10이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됐죠? 네. 자, 오케이. 요렇게 해서 우리 기본적인 2차 부등식 풀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